6월부터 양띠 여러분에게 천천히 뭔가 바뀌는 흐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로또 복권 당첨과 같은 횡재수도 6월부터 천천히 기운이 들어오고 있으며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여러가지 투자에서도 하나둘씩 좋은 성과를 받아보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기다리고 있는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고 항상 기다림만 계속될 뿐 그 어떤 것도 좋은 결과를 받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6월에는 양띠 여러분의 이런 답답한 흐름을 풀어줄 기운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으니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영상의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시청하시고 중요한 내용들은 영상을 중간중간 멈춰두고 꼭 메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에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댓글창에 6월 한 달 꼭 성취하고자 하는 소망을 한 가지만 적어두시고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적어주신 소망을 이번 달에 꼭 성취하실 수 있도록 좋은 기운을 드릴 것입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월 채널에 새롭게 등록을 해드리고 있는 양띠 운세들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양띠 여러분에게 6월 달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운세 흐름이 예상되는지 본격적으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달의 운세 흐름 요약. 이번 6월 양띠 분들의 재물운은 마치 안개 속 숨어있던 황금길이 서서히 드러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방향에서 금전적인 기회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특히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에서 새로운 재물의 문이 열릴 조짐이 보입니다. 오래된 친구나 과거 함께했던 사업 파트너 혹은 잊고 있었던 인연이 다시 찾아와 뜻밖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운입니다. 이는 마치 묻혀있던 씨앗이 제철을 만나 움트는 것처럼 시간이 흐른 끝에 열매가 맺히는 흐름과도 닮아 있습니다. 이번 달은 갑작스런 행운보다는 묵묵히 쌓아온 신뢰와 노력에서 비롯된 재물이 조금씩 터져나오는 형태로 흘러갑니다. 수입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며 그 흐름은 봄비처럼 잔잔하면서도 꾸준합니다. 단, 이 안정된 흐름 속에서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동시에 지출도 커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모임이나 가족 행사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지출이 생기기 쉬운 시기이므로 계획 없는 소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은 돈을 벌기 위한 무리한 확장보다는 이미 손에 쥐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불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흐름이 부드럽게 펼쳐지는 시기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던 가치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띠 여러분에게 6월 달에 어떤 돈복과 재물운이 기다리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에 풀어드리는 돈복과 재물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숫자와 요일 그리고 색깔과 방향까지 알려드리니 영상 마지막까지 꼭 집중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달 운세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 되어주는 부동산 운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달 부동산 운세. 이번 6월 양띠분들의 부동산 운세는 변화와 전환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부동산을 둘러싼 기운은 오행의 순환 중 토의 기운이 중심을 잡고 있어 땅과 관련된 흐름이 점차 뚜렷하게 형성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43년생과 79년생 양띠분들은 과거부터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재조명되는 기운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을 태웠던 분들이라면 이번 달에는 갑작스럽게 관심을 보이는 매수자가 나타나거나 예상치 못한 소식으로 시세가 오를 수 있으니 기대해 볼 만한 흐름입니다. 마치 말라있던 우물에서 서서히 물이 차오르듯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부동산이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운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랫동안 임대가 되지 않아 마음을 무겁게 했던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은 이번 달에도 큰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운상으로는 아직 수의 흐름이 정체되어 있어 사람의 발길이나 관심이 쉽게 닿지 않는 위치에 있거나 기운의 순환이 막힌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꽤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의 거처를 떠나 새롭게 거주지를 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반드시 영상 후반부에서 소개해드릴 길한 방향과 날짜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상 후반에 말씀드리는 6월 양띠에게 재물운을 가져다주는 방향은 양띠분들에게 가족 간의 화합과 정서적 안정감을 가져오는 이동 방향이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달 신규 부동산 매매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달은 기운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돌발 변수나 문서상의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흐름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음으로는 양띠 여러분들의 투자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도 투자 운세는 주식 외에도 코인 같은 우리들의 전체적인 투자의 흐름을 관통하는 운세인 만큼
무조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달 주식투자 운세. 6월의 주식투자 운세는 마치 바람결에 흔들리는 등불처럼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불빛이 비치는 시기입니다. 특히 55년생과 91년생 양띠분들은 최근 몇 달간 힘겹게 들고 있던 종목에서 뜻밖의 반등 소식을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묵묵히 버텨온 시간에 대한 보상이자 하늘이 준 인내의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유 중인 주식에서 기운의 전환이 일어나며 그동안 막혀있던 기운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형상입니다. 하지만 이 희소식에 고무되어 신규 매수를 계획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종목 매수는 자칫 불길을 따라 뛰어드는 격이 될 수 있으며 특히 43년생이나 67년생 분들이 충동적으로 접근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시기에는 보유 자산의 관리와 점검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존 종목에 대한 재평가가 길한 흐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면 코인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이번 달이 유독 냉정해야 할 시기입니다. 코인의 흐름은 지금 매우 불안정하며 불의 기운과 수의 기운이 격렬히 충돌하고 있어 감정적인 선택이 손실로 직결될 수 있는 위험한 시점입니다. 특히 55년생과 91년생 분들은 친구나 주변 지인을 통해 들은 말만 믿고 섣불리 움직이면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코인 시장은 가능하면 이번 달만큼은 손을 떼고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중요한 것은 외부의 소문보다 자신의 내면의 판단과 흐름을 믿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과감한 공격보다는 지키는 수비에 집중하는 것이 전체 재물운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어떤 흐름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금과는 조금 다른 결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사업 운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달 사업 운세. 사업을 하시는 양띠분들께는 6월이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조심스러운 기운이 공존하는 한 달이 될 것입니다. 특히 67년생과 79년생은 새로운 거래처나 고객과의 인연이 트이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하며 이를 잘 활용하면 기존의 수익 구조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입소문이나 소개로 고객이 유입되는 시기이므로 현재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작은 친절 하나라도 더하는 노력이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달은 사업장이 활기를 띠는 것과 동시에 내부 기운이 요동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 특히 55년생이나 43년생의 경우 내부 직원과의 의견 충돌이나 가까운 거래처와의 소통에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운이 보입니다. 사소한 감정 충돌이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정보다는 사실에 입각한 소통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 중에서도 최근 사업에 침체가 있었던 분들은 귀인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귀인은 단순한 조언자가 아닌 사업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조력자가 될 수 있으니 영상 후반에 소개되는 방향을 잘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의 기운과 만나는 사람의 기운이 일치하면 작은 도움 하나가 사업을 완전히 반등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창업이나 동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달에는 반드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동업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 풀리는 듯하나 곧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 흐름이 일시적으로 막히거나 의견 충돌로 인해 사업이 삐걱거릴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현재를 정리하고 정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사업운은 외부의 기운을 잘 받아들이되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성급한 확장을 자제하는 것이 이번 달 양띠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달 양띠 여러분의 운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달 재물운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이 되어줄 숫자와 요일, 그리고 색깔과 방향을 알려드리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은 꼭 메모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달 돈복 터지는 숫자와 피해야 할 숫자. 6월의 양띠분들에게 가장 강한 행운을 주는 숫자는 8입니다. 숫자 8은 전통적으로 부와 연관되어 있으며 끊임없는 순환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특히 67년생과 79년생 양띠분들은 이번 달 숫자 8의 기운을 받아 금전적인 흐름이 활기를 띠고 정체되어 있던 재물운에도 순풍이 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일이나 복권번호, 휴대전화번호 뒷자리까지도 이 숫자를 활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8이라는 숫자의 기운은 마치 풍요의 나무처럼 가지를 뻗어나가며 재물뿐 아니라 인연과 기회의 확장을 불러오는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3과 9의 기운이 더해지면 삼합의 운을 이루어 우주의 순환과 행운의 조화를 함께 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로또 복권 구입 또한 좋은 기운을 타고 흐르는 시기입니다. 특히 55년생과 91년생 분들은 복권을 구매할 때 8, 3, 9가 포함된 조합을 선택해보는 것이 기랍니다. 이 숫자 조합은 금전의 흐름뿐 아니라 우연 속에서 행운을 오래 머물게 하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주의 기운이 가장 맑게 흐르는 구간과 숫자가 맞아떨어질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운의 순간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특정한 방향과 요일에 그 기운이 몰리는 흐름이 관찰되고 있으니 영상 후반에 알려드릴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방향과 요일을 꼭 참고하셔서 복권을 구입하시면 작은 행동 하나가 커다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구입 시간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자면 아침 시간대에 기운이 가볍게 솟구치는 흐름이 있으니 이른 시간대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반면에 이번 달 양띠에게 불길한 기운을 몰고 오는 숫자는 7입니다. 숫자 7은 불완전함과 외로움, 단절의 기운을 내포하고 있어 특히 43년생과 91년생 양띠분들에게는 금전 흐름을 막는 장애물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가 반복되는 번호를 자주 접하게 되면 흐름이 끊기고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쉬우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생활에서 이 숫자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번호에서 7이 과도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번호나 비밀번호, 차량 번호판 등에 7이 여러 번 포함되어 있다면 잠시 동안 사용을 중지하거나 보조번호로 대체하는 것도 기운을 가볍게 바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탁상시계나 전자기기에 타이머 설정 등에서 7이 포함된 시간대를 기피하고 중요한 회의나 만남도 7이 포함된 시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번 달은 수의 기운이 약하고 화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7의 에너지가 흐름을 방해하고 재물의 문을 좁히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감정적으로 예민해지고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숫자 7을 접할 때마다 한번 숨을 고르고 다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기운의 차단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숫자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 활용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행운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재물운이 들어와 있는 요일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숫자들을 함께 활용하시면 양띠 여러분의 재물운을 더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 달에 돈복을 터뜨리는 요일과 피해야 할 요일은 어떤 날이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달 돈복 터지는 요일과 피해야 할 요일. 양띠분들에게 이번 6월에 돈복이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요일은 목요일과 일요일입니다. 목요일은 나무의 기운이 활성화되며 금전의 씨앗을 심고 키우기 좋은 날로 투자나 장기적 계약에 적합한 기운이 흐릅니다. 특히 67년생과 79년생 분들은 목요일을 기점으로 사업 제안이나 재산 정리에 있어 좋은 흐름을 맞이할 수 있으며 가족 간 금전 문제 해결에도 유리한 요일입니다. 반면 일요일은 태양처럼 강한 양의 기운이 만물을 밝히는 날로 재물의 흐름을 드러내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55년생과 91년생 양띠분들에게는 뜻밖의 지인 소개나 귀인의 연결이 들어올 수 있는 날이니 소소한 외출도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야 할 요일은 화요일입니다. 화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 재물의 기운을 태워버릴 수 있는 요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43년생과 91년생 분들은 이날에 재물과 관련된 계약이나 구입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감정이 격해져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흐름이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억지로 일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잠시 한 발 물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관찰하는 것이 오히려 금전운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일의 기운은 단순히 달력 속 날짜가 아닌 우리가 움직이는 날의 기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행동도 어떤 요일에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 되며 이 흐름은 사주와 음양오행의 조화를 통해 정교하게 작용합니다. 요일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복의 기운이 문득문을 열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번 달 양띠분들은 평소보다 한결 여유 있게 그리고 더 집중력 있게 요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요일과 일요일에는 중요한 계약, 가족과의 금전 대화, 투자의 시작, 새로운 만남을 잡아보시고 화요일에는 단순 업무나 휴식 중심의 일정을 구성하시면 흐름에 잘 맞게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요일들과 어울리는 색상의 힘을 함께 알아볼 시간입니다. 어떤 색깔이 이번 달 양띠 여러분에게 돈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달 돈복 터지는 색깔과 피해야 할 색깔. 6월 양띠에게 금전운을 상승시켜주는 색은 노란색과 하늘색입니다. 밝은 노란색은 토의 기운을 상징하며
성실함과 안정된 금전 흐름을 불러옵니다. 특히 43년생과 67년생 양띠분들에게는 이색이 실질적인 금전운을 끌어당기며 평소보다 금전적 판단력이 뚜렷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노란빛은 재물의 뿌리를 단단히 다지고 주변에서 오는 유혹이나 충동 소비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가방, 모자, 액세서리 또는 일상에서 자주 쓰는 메모지, 물병, 심지어 휴대폰 배경화면에도 이 색을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변화 하나가 새로운 흐름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특히 마음의 평온과 기운의 발현에 효과적이라 55년생과 91년생 양띠분들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사무공간이나 작업공간에 하늘색 계열의 소품을 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색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상승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만남이나 거래 성사로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포착됩니다. 특히 하늘색은 확산의 기운을 갖고 있어 막혀있던 기회나 사람과의 인연을 다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색상은 갈색입니다. 이 색은 토에 고립된 기운과 금의 막힘 현상이 결합된 색으로 기운의 흐름을 끊고 자칫 재물운을 막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67년생과 91년생 양띠분들이 이 색을 자주 사용하면 돈과 관련된 계획이 지연되거나 지출이 늘어나는 흐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금전 협상이 있는 날에는 이 색의 옷이나 소품은 되도록 피하시고 밝고 개방적인 색상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색은 인간관계에서 오해나 마찰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동반하므로 신경이 예민한 시기에는 더욱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색은 단지 시각적인 선택이 아니라 운의 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매개체입니다. 이달처럼 기운의 전환이 잦은 시기에는 매일 접하는 색상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색깔만큼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 바로 방향입니다. 어떤 방향에서 재물의 기운이 불어오는지 그 흐름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달 돈복 터지는 방향과 피해야 할 방향. 6월 양띠분들에게 재물의 기운을 가장 강하게 불러오는 방향은 남서쪽입니다. 이 방향은 토의 기운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이며 흩어진 기운을 모으고 재물의 흐름을 차분하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43년생과 79년생 양띠분들에게는 남서쪽 방향에서 귀인과의 만남, 뜻밖의 제안, 혹은 재정적 협조의 기회가 생길 수 있는 흐름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방향에 자주 시선을 두고 아침에는 남서쪽 창문을 열어 햇빛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막혔던 운이 풀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남서쪽의 행운의 상징이 되는 작은 소품인 금색 액자나 위에서 언급해드린 이번 달 재물운을 가져다주는 색상의 소품을 배치해두면 기운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그 공간이 하나의 금전 명당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5년생과 91년생 분들은 거실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앉아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통화계약 등의 행위를 하면 기운이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방향은 동북쪽입니다. 이 방향은 금전적 결정과 관련하여 충돌이나 지연 혹은 흐름이 막히는 기운을 강하게 품고 있어 특히 67년생과 91년생 양띠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동북쪽에 중요한 서류나 금전 관련 물품, 지갑 등을 두는 것은 재물의 기운을 빠져나가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방향은 이번 달 수와 토의 기운이 불균형하게 얽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오해나 감정의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북쪽에 배치된 거울이나 날카로운 물건들은 정리하고 부드러운 색감의 장식품이나 식물을 두는 것이 흐름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방향은 단순히 공간의 방향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무는 기운의 경로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의 기운을 의식하고 적절한 방향을 통해 외부의 운을 내 삶 안으로 들이게 되면 흐름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번 6월은 이러한 방향이 재물운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시기이므로 실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이번 달의 양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6월달 꼭 이루어지길 기원하는 내용을 아직 댓글에 적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모두 하시면 추후 새롭게 영상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보실 수가 있습니다. 6월 양띠 여러분이 댓글로 적어주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원하겠습니다.